약사분들께서도 이 보디빌딩 또는 스포츠에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약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통해서 일상과 스포츠를 아우르는 반도핑 운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통 키우는 약대생 알약빌더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스포츠계에서 적발된 불법 약물 사용 건수는 2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보디빌딩이 151건으로 사용 건수 1위라는 오명을 썼는데요. 물론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도 불법 약물 사용 최다 종목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습니다. 미래의 약사이자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보디빌딩계에서의 불법 약물 사용 실태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지크 선수이자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고독한 개츠비를 동시 운영하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선수님께서 반도핑 활동을 펼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스포츠 정신이나 선수 보호 이런 차원에서 반도핑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제는 일반인들에게까지도 경기력 향상 약물의 사용이 조금씩 점차 퍼지고 있다. 이런 생각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물론 지금 이제 한국 반도핑위원회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민간에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선수님께서는 반도핑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실제 발표된 자료처럼 보디빌딩계에서의 불법 약물 사용이 흔한 일인가요? 저희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적극적으로 반도핑에 대해서 항상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약물을 모든 선수들이 사용한다. 절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선수들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직 선수이자 트레이너로서 여러 방면에서 엘리트 선수들이나 아니면 일반인 사이에서 약물을 사용한다는 여러 이야기들을 관련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요. 엘리트에서 또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이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은 만큼 이제는 스포츠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서 왜 유독 보디빌딩에서 사용이 두드러지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육안으로 가장 그 약물 사용의 효과가 가장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력에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보디빌딩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 제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통이 근비대 효과로 이어지는 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더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만연한 것 같고 근비대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계통의 약물뿐만 아니라 체지방을 감량하거나 또는 기타 효과를 일으키는 비호르몬 계통의 약물 역시도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손을 대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제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무대에서 찰나로 보여지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선수의 가치가 매겨지다 보니까 시즌이나 경기 기간 중이나 또 경기 기간 외에 가리지 않고 약물에 쉽게 손을 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약물 사용의 효과를 우리가 나열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그 효과를 제대로 연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그저 약물을 사용했을 거라고 짐작되는 보디빌더들의 몸을 보면서 그 신체적인 특징을 공통점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뭐 승모근이나 삼각근의 과도한 성장, 팔다리의 말 그대로 또 과도한 근비대, 뭐 이런 기타 특징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다고 해도 약물 사용하지 않은 선수들이 그러한 특징을 유사하게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꼭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선수들은 약물을 사용했다라고 꼭 못 박을 수 없다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약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100%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뭐 어느 특정 부위의 과도한 발달 정도는 우리가 스테로이드나 기타 약물 사용에 관한 부작용 또는 효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 약물들을 어떻게 정보를 얻고 또 어떤 경로로 구하게 되는가요? 과거에는 주로 약물을 선배나 관장님들 또는 선수들 간에 구전되는 형식으로 정보를 약간 비밀리에 교환하는 형식으로 그런 것을 얻었다고 짐작을 한다면, 현재는 인터넷으로 뭐 특정 카페나 이런 곳에서 또는 SNS에서 은밀하게 메시지를 통해서 브로커가 접근하는 방식 등으로 유통이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사용 정보도 역시나 그러한 브로커들이나 특정 인물들에 의해서 그런 사용법이나 이런 정보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가 교환되거나 또는 매매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불법 약물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었는데요. 혹시 이게 효과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효과는 다행히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기존에는 그냥 유통자만 처벌하던 상황에서 구매자 역시도 사용했다고 판단되는 사람 역시도 처벌이 되면서 사용률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음지에서 더 숨어서 약물을 거래하고 사용하게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저품질 약물의 오남용으로 오히려 더 부작용도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분이 약하다, 또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저도 듣는데,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더 발전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법이 마련된 것은 너무나 좋은 방향이지만 아직 보완해야 될 것과 맹점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력 향상 약물에 대한 처분과 법적인 장치 역시도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이 교환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약투 운동 이후에 보디빌딩계에서도 반도핑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핑을 위한 보디빌딩계의 자정활동은 무엇이며 실제로 효과를 체감하시는 것이 있나요? 사실 이 약투 운동 이후에 뭐 자정작용에 대한 체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약물에 관해서 전혀 몰랐던 분들이 약물에 관해서 알게 되고 그 위험성이나 또 부작용, 또 약물로 인한 뭐 스포츠 정신의 위배나 선수 건강, 일반인 건강의 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사실은 저는 충분히 좋은 효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면에는 또 약물 사용하지 않은 순수 스포츠인이나 또는 내추럴 보디빌더들 또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접해서 그분들을 향한 오해나 선입견이 오히려 또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역시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핑 테스트가 치러지는 이른바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도 대한체육회사나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치러지는 일부 대회에서도 도핑 테스트를 하고 선수들에게 안티도핑 교육도 하고 충분히 좋은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일어나지 않고 특정 선수들이나 특정 대회에서만 도핑 테스트가 국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내추럴 대회 또는 안티도핑이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도핑 테스트가 열리는 대회들이 더 많아지고
또 도핑 테스트가 좀 더 정확하고 엄격해지고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보디빌딩에서만큼은 좀 더 안티도핑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물 없이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미 반도핑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사분들께서도 이 보디빌딩 또는 스포츠에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약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통해서 일상과 스포츠를 아우르는 반도핑 운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현 선수와 함께 보디빌딩계에서의 스포츠 불법 약물 사용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 약물 근절을 위해서는 선수분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약물 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운동선수들의 의약품 복용 및 스포츠 약국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